시청자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사랑의 끝은 과연 어떤 모양일까? 평생을 다 바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끝나는 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안개처럼 소리 없이 사라지는 그런 삶 말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눈이 시리다 못해 가슴까지 아려오는 하얀 오스트리아의 겨울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창문 틈새로 불어닥치는 바람이 어찌나 매서운지 뼈마디가 시려오네요. 이곳은 제 고향입니다. 제 70평생 중에 겨우 20년 남짓을 살았던, 그래서 이제는 고향이라 부르기조차 낯설고 서먹해져 버린 그런 고향이요. 제가 머무는 이 방은 아주 작고 초라합니다. 겨우 3평이나 될까요? 딸랑 침대 하나와 낡은 책상이 전부인 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오스트리아의 고급 가구가 아닙니다. 구석에 얌전히 놓인 먼지 낀 한국식 놋그릇 몇 개와 세월의 때가 타 누렇게 변해버린 푸른 섬의 바다 사진 한 장뿐입니다. 그리고 제 방 문 앞에는 삐뚤삐뚤 서툰 한국어 글씨로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남도의 작은 섬, 푸른 섬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그마치 43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죠. 19, 25, 꽃답던 처녀가 머리가 하얗게 센 이른의 할머니가 될 때까지 제 뼈와 살, 제 젊음의 모든 온기는 다 그 푸른 섬의 바닷바람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달 평생을 함께 해온 영혼의 동반자 마르타 수녀와 함께 새벽 안개를 틈타 야반 도주하듯 그 섬을 빠져나왔습니다. 40년 넘게 동고동락한 섬 주민들에게 작별 인사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그저 차가운 식탁 위에 편지 한 장 딸랑 남겨둔 채로요. 사랑하는 친구이자 은인들에게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니 더는 이곳에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가 되었기에 떠납니다. 부족한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새벽녘, 우리가 타고 떠나는 작은 똑딱선 위로 멀어지던 푸른 섬의 실루엣을 바라보며 저와 마르타는 서로의 곱은 손을 꼭 쥔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아픈 사람들의 썩어 들어가던 피고름을 짜내면서도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 그날 아침에는 왜 그리도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쏟아지던지요. 오늘 이 늙은 이방인 할머니의 가슴속에 묻어든 43년간의 기적 같은 이야기, 그리고 차마 세상에 밝히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섬을 집어삼키려 했던 검은 탐욕과의 마지막 싸움 이야기를 여러분께 조용히 털어놓으려 합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62년의 어느 추운 봄날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간호학교를 막 졸업하고 열정으로 가득 차 있던 저에게 소속 수녀회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극동의 작은 나라, 한국의 남쪽 끝에 있는 푸른 섬이라는 곳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볼 간호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호소였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은 제 옷자락을 붙잡고 모두 울며 말렸습니다. 마리아, 너 미쳤어? 거기는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저주받은 지옥이야. 살이 썩어 들어가고 손가락 발가락이 툭툭 떨어져 나가는 끔찍한 병이라고.
왜 그 머나먼 타국 땅까지 가서 네 청춘을 망치려 그래?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떨림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는 가장 어둡고 비참한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내가 가야 하는 곳이겠구나.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다시 먼지가 자욱한 흙길을 버스로 달려 도착한 푸른 섬은 참으로 눈물겹게 아름다우면서도 슬픈 곳이었습니다. 하늘과 맞닿은 바다는 가슴이 시릴 정도로 푸르고 맑은데 선착장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코를 찌르는 진동하는 살 썩는 냄새와 사방에서 들려오는 환자들의 고통스린 비명. 담치선에는 갈 곳 없는 환자들만 무려 6천 명이 넘게 수용되어 있었고 제대로 된 소독약도 진통제도 없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냉혹한 시선이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천벌이라며 부모에게 버림받고 자식에게 외면당한 채 사람 대접은커녕 짐승처럼 격리되어 살아가고 있었지요. 우리가 처음 병실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환자들은 깜짝 놀라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으며 온몸을 숨겼습니다. 오지 마시오. 저리 가란 말이오. 서양 수녀님들 왜 여기까지 기어들어왔소? 우리 같은 더러운 몸뚱이에 손댔다가 병이라도 옮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썩어지쇼. 보기 싫은게. 상처를 보여주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창수 씨를 보며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앉아 진물과 피고름으로 굳어버린 더러운 붕대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지요. 붕대 안쪽에는 하얀 진물이 흘러넘치다 못해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발가락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장갑을 끼지 않았습니다. 제 동료 마르타 역시 맨손으로 다른 환자의 짓무른 뺨을 어루만지며 눈을 맞추고 있었죠. 아니, 장갑도 안 끼고 미쳤소? 안 더럽소? 내가 문둥이라는 걸 모르는 거요? 하나도 안 더러워요. 육신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게 더 더러운 법이죠. 내가 깨끗하게 씻어줄게요. 아프면 참지 말고 내 손을 꾹 잡으세요. 환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당시 한국인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다들 두꺼운 고무장갑에 이중 삼중으로 마스크를 꽁꽁 싸매고 멀찍이 서서 소독약만 뿌려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란 서양 처녀 둘이 맨손으로 피고름을 짜내고 썩어가는 상처에 입을 맞추며 자기 일처럼 눈물을 흘리니 평생을 거부당하며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던 한센인들의 마음이 봄눈 녹듯 녹아내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제 하루는 매일 새벽 4시 고요한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을 일일이 돌보고 오후가 되면 성취하는 몸을 이끌고 밭일을 하는 이들을 위해 손수 밀가루를 반죽했습니다. 오븐에 달콤한 과자들을 굽고 소화가 잘 되도록 영양 가득한 죽을 쑤었지요. 그걸 무거운 바구니에 나누어 담아 들고 가파른 섬 안의 언덕배기 마을들을 구석구석 돌았습니다. 할매, 우리 노랑머리 할매 왔는가? 언제부터인가 섬 사람들은 우리를 고결한 수녀님이라는 호칭 대신 가장 친근한 할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전라도 사투리를 꼬부랑 발음으로 흉내내는 우리 모습이 자신들을 버린 피부치 자식보다 더 친근하고 고맙다면서요. 그렇게 푸른 섬은 저와 마르타에게 온 세상이 되었고 우리의 청춘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강산이 4번이나 변하고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꽃 같던 우리의 얼굴에는 푸름섬의 거센 바닷바람이 새겨놓은 깊은 주름살이 가득해졌고 허리는 꼬부랑 굽은 진짜 한국 할머니들이 되었죠. 섬은 많이 변했습니다. 지독한 한센병도 좋은 약들이 나오면서 환자 수가 600명 선으로 줄었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도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이 평화롭고 고요하던 섬에 시꺼먼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한 건 새로 부임한 병원장 겸 소장인 배 소장이 오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그는 부임 첫날부터 흙먼지 날리는 섬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번쩍이는 최고급 가죽 구두를 신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비좁은 병동을 둘러보며 실크손 수건으로 코를 틀어막고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에이, 퇴! 무슨 놈의 섬 전체에서 비린내랑 살 썩는 냄새가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야? 야, 김 과장, 이 흉측하고 더러운 환자 새끼들 왜 길거리에 나돌아다니게 방치하는 거야? 당장 병동 구석에 처박고 쇠창살 자물쇠 꽁꽁 잠가. 국회의원들 시차를 텐데 보기 흉하게 말이야. 배 소장님, 이분들은 가둬야 할 죄수가 아닙니다. 평생을 억울하게 갇혀 산 이 섬의 주인이고 우리들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배 소장은 가당치 않다는 듯 팔짱을 낀 채 제 낡은 수녀복과 마르타의 해진 신발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렀습니다. 당신들이 그 소문으로만 듣던 오스트리아 수녀들이야? 늙은 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무상으로 먹고 자면서 노후 보내고 계셨구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맨손으로 병균을 만지느니 어쩌느니 쇼를 해요, 쇼를! 대충 나이 대접해 줄 때 조용히 시간 때우다 가세요. 쓸데없이 원장 행정에 왈가왈부 나서지 말고! 그의 악행은 참으로 집요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는 정부에서 나오는 환자 복지 기금과 해외 인도주의 단체에서 보내주는 의약품을 슬그머니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환자들에게 매일 지급되던 신선한 우유와 영양식 고기 급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상처를 소독할 알코올과 거즈, 심지어 한센병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필수 조절 약물마저 예산이 부족하다며 원래 지급량의 반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병동 여기저기서 밤마다 뼈가 쑤시고 살이 갈라지는 고통에 울부짖는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동료 마르타가 흙투성이가 된 채 숨을 헐떡이며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마리아, 큰일 났어요. 배 소장이 병원 서쪽 땅을 대기업 민간 개발업자에게 몰래 넘기려고 계약서를 쓰고 있어요. 거기는 우리 환자들과 노인들이 평생 피땀 흘려 돌멩이를 골라내고 일군 채소밭이랑 자활 정착지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걸 뺏기면 저 사람들은 굶어 죽어요. 저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어 손에 쥐고 있던 거지를 내팽개치고 당장 소장실 문을 거칠게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배 소장님, 이게 대체 무슨 천인 공노할 짓입니까? 서쪽 땅 채소밭은 환자들의 성한 몸이 되어 사회로 나갈 때 유일한 미천이자 생명줄이 되는 땅입니다. 그걸 팔아치우다니요. 당신이 사람입니까? 배 소장은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린 채 결제 서류를 툭툭 던지며 비열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마리아 소녀님, 당신들 한국 사람 아니잖아. 오스트리아 외지인들이 왜 남의 나라 국유지 처분에 감나라 배나라 간섭이야, 간섭이? 문둥이들한테 땅이 왜 필요해? 어차피 여기서 비참하게 썩어 죽을 인생들인데.
그 아까운 땅 팔아서 병원 로비도 번쩍이게 다시 좀 꾸미고 내 임기 실적도 좀 올리겠다는데 늙은이가 뭐가 불만이야? 소장님, 이분들은 문둥이가 아니라 존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똑같이 사랑하시는 자녀라고요. 당신의 그 눈먼 탐욕이 이 불쌍한 사람들의 마지막 남은 삶의 희망과 목숨을 짓밟고 있어요. 어디서 늙은 외국인 할망구가 발망질거리야? 당신들 본국 수녀회에서 나오는 지원금도 내 허락 없이 환자들한테 함부로 다 뿌린다며. 돈이 남아 도니까 미쳐 날뛰는구만. 이 섬의 왕은 나야. 곱게 늙어서 고향 돌아가고 싶으면 주둥이 다물고 가만히 있어. 당장 내일이라도 불법 체류의 선동죄로 추방해버리기 전에. 그의 목소리는 시퍼런 작둔날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법적인 허점과 권력을 이용해 우리 두 수녀들을 섬에서 강제로 추방하고 주민들의 입을 막아 푸른 섬 전체를 자신의 사유재산처럼 부리려는 사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화 한 번 제대로 내지 않고 그저 바보처럼 남에게 퍼주기만 하며 살아왔던 저와 마르타였습니다. 배 소장은 우리가 평생 기도만 하던 유순하고 나약한 늙은이인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같은 환자들의 숨통을 쪼여오는 그 악마 같은 모습을 보며 제 혈관 속에서 잠자고 있던 뜨거운 불꽃이 마침내 타올랐습니다. 주님, 평생을 선하고 겸손하게 살라 가르치셨지만 이 가엾은 어린 양들을 굶주린 늑대떼에게 던져줄 수는 없습니다. 제 평생 쌓아온 명예와 목숨 모든 것을 걸고 이 자를 기필코 끌어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신속하게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배 소장은 우리가 인터넷도 할 줄 모르는 정보 까막눈인 줄 알았겠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저는 한밤중에 침대 밑에 숨겨둔 펜을 들어 오스트리아 본국의 수녀회 그리고 평소 교류하던 국제 인도주의 의료단체들과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에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편지 속에는 배 소장이 자행한 환자 인권 침해와 의료 방임 실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우리에게 준 국민 훈장 모란장과 오스트리아 정부의 최고 훈장의 권위가 가난한 이들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때였습니다. 그 사이 마르타는 한밤중에 내리는 장대비를 틈타 배 소장의 눈을 피해 병원 행정실로 잠입했습니다. 비바람 소리가 경비들의 귀를 막아주는 사이 마르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배 소장의 이중장부와 뇌물수수, 기부금 횡령 증거 문서들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원본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뒤늦게 장부가 사라진 것을 눈치챈 배 소장은 사설 경비원과 불량배들을 동원해 칠흑 같은 밤 우리 두 수녀의 작은 자택을 습격했습니다. 장부 어딨어? 이 서양 할망구들이 곱게 늙다 보니까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당장 내놓지 못해? 청와대에 찌르든 대사관에 찌르든 너희 같은 늙은이들 하나 묻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야. 불량배들이 마르타의 가녀린 멱살을 움켜잡고 바닥으로 내팽개치려던 그 일촉즉발의 순간 갑자기 병원 앞마당 전체가 대낮처럼 환해지며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천하에 몹쓸 개만도 못한 놈아! 당장 우리 수녀님들 몸뚱이에서 그 더러운 손 떼라! 우리 수녀님 널 머리털 하나라도 건드렸다간 오늘 너 죽고 나 죽는겨. 우리들 다 죽여서 바다에 쳐넣기 전에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줄 알아.
사택 창문을 열어보니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뭉개지고 다리를 저는 섬의 모든 주민 600여 명이 손에 낫과 꽹과리, 횃불을 든 채 겹겹이 병원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비록 일그러지고 평생을 핍박받아 작아진 육신이었지만 두 눈빛만큼은 어둠을 뚫는 횃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수녀님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우리 엄마요. 살아있는 하느님이야. 네 놈이 감히 우리 엄마들을 건드려? 우린 더는 잃을 것도 무서울 것도 없는 한센인들이여. 오늘 아주 여기서 끝장을 내자. 배 소장은 사방을 가득 메운 분노한 군중을 보며 안생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러버렸습니다. 이 미친 문둥이 새끼들이 떼거지로 반란을 일으켜? 야, 경비들! 아이, 총이든 몽둥이든 들고 당장 더러운 새끼들 안 맞고 뭐해! 다 쳐죽여! 하지만 고용된 경비들도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수백 명의 분노한 눈빛 앞에서는 겁에 질려 무기를 버리고 뒤로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바로 그때 섬의 어둠을 뚫고 붉고 푸른 사이렌 불빛이 선착장으로부터 밀려 들어왔습니다. 경찰차와 검찰 로고가 박힌 차량들, 그리고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가 탑승한 외교관 차량이 사택 앞에 멈춰섰습니다. 중앙정부의 특별 감사관들과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는 수많은 기자들이 일제히 들이닥쳤습니다. 오스트리아 대사가 차에서 내려 차가운 눈빛으로 배 소장을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배 소장, 오스트리아 정부의 최고 공로 훈장을 수여받은 마리아 수녀와 마르타 수녀에 대한 불법 협박, 폭백 미수, 그리고 국고횡령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와 협조하여 당신의 모든 범죄 행각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단죄할 것입니다. 배 소장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늙고 힘없는 외국인 노인네라고 얕보았던 그 두 소녀가 실은 전 세계와 국가가 수호하는 거대한 산맥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죠.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불빛 속에서 배 소장은 수갑을 찬 채 초라하게 연행되어 갔습니다. 평생을 억눌려 살던 우리 푸른 섬 주민들의 일터와 삶의 터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온전하게 지켜낸 위대한 승리의 밤이었습니다. 탐욕에 가득 찼던 배 소장이 쫓겨나고 푸른 섬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우리 두 수녀를 푸른 섬에 살아있는 성녀라 지켜 세우며 더 큰 훈장을 주겠다, 대대적인 환갑잔치와 기념관을 지어주겠다며 야단법석을 떨었지요. 하지만 저와 마르타는 그럴 때마다 늘 낡은 성당 구석으로 숨어 기도를 올릴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드러나서 칭송받을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오스트리아 본국 수녀회에서 아주 가끔 보내주는 얄팍한 우리의 한 달 생활비마저 우리는 입에 풀칠할 보리쌀만 남겨둔 채 환자들의 신선한 우유값과 성한 몸이 되어 섬을 나가는 이들의 눈물 젖은 여비로 다 쥐어주었습니다. 우리 두 늙은이 몸뚱이에는 오직 해진 수녀복 한 벌과 짠지 한 조각이면 차고 넘쳤으니까요. 그렇게 또 소리 없이 몇 년의 세월이 덧없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택 거울 앞에 선 마르타가 머리를 빗다 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눈이 침침해져 약병에 깨진 글씨가 잘 보이지 않고 류머티스 관절염이 심해져 환자의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다 손을 파르르 떠는 일이 잦아진 것이었습니다. 마리아, 이제
우리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어제는 주사기를 들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이러다 가엾은 환자들에게 약을 잘못 주거나 상처를 더 헤집어 놓으면 어쩌죠? 평생 대접만 받다가 우리가 오히려 이 섬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건 아닐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대못이 박힌 듯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마르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피고름을 빨아대며 온몸을 바쳐 일했지만 이제 늙고 병든 우리는 섬의 의료 예산을 축내고 젊은 간호사들의 수고를 더 얹어주는 방해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서글픈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르타, 우리가 떠난다고 하면 섬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 동네 주민들이 선착장에 드러누워 가지 말라고 눈물바다를 만들며 매달리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모질지 못해서 영영 이곳을 떠나지 못할 겁니다. 네, 그래요,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가요. 43년 전 우리가 처음 이 섬에 들어왔을 때처럼 아무런 흔적도 없이 가볍게 돌아가요. 우리는 마침내 귀향을 결심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평생을 살아온 3평짜리 사택방 구석구석을 빗자루로 쓸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43년 전 처녀의 몸으로 푸른 섬에 올 때 들고 왔던 다 해지고 손때 묻은 갈색 가죽 가방 단 한 개를 꺼냈습니다. 그 얇은 가방 안에 낡은 옷 2벌과 나무 목적 하나를 넣으니 더 넣을 것도 없이 가방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흔한 한국 기념품 하나 통장에 모아둔 돈 단 한 푼도 없었죠. 우리는 삐뚤삐뚤한 손글씨로 마지막 편지 한 장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너무나 과분한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드리며 저희의 미숙함으로 인해 혹여나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모든 일들에 대해 고개 숙여 용서를 빕니다. 새벽 5시. 아직 어스름한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섬 선착장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푸르스름하게 밝아오는 섬의 바다를 보며 저와 마르타는 마음속으로 평생 돌보았던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보았습니다. 창수 씨, 철이 엄마, 순이 아빠. 모두 부디 아프지 마시고 하느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오. 우리가 몸을 실은 작은 똑딱선이 물살을 가르며 선착장을 멀리 벗어날 때 안개 속으로 희미하게 멀어지는 푸른 섬을 바라보며 마르타와 저는 서로의 어깨를 겟대고 꺼이꺼이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그날 바다로 떨어진 우리의 눈물은 그대로 파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비록 태어난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과 심장은 이미 그 푸른 섬의 흙 속에 영원히 묻혀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 이별은 뼈를 깎는 아픔이었습니다. 우리가 떠난 뒤 푸른 섬 전체가 눈물바다로 뒤덮였었다는 가슴 시린 소식을 바람결에 전해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일손을 모조리 놓고 성당에 모여 저희 2 늙은이의 건강을 위해 열흘이 넘도록 피눈물 나는 기도를 올렸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날, 저는 오스트리아의 차가운 방 한 구석에서 가슴을 쥐어짜며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눈을 감으면 매일 밤 푸른 섬의 꿈을 꿉니다.
그곳의 바다는 얼마나 시리도록 푸르고 아름다웠는지, 바람을 타고 창문 너머로 불어오던 그 특유의 짭조름한 갯내음과 비린내가 지금도 코끝에 생생하게 서원합니다. 비록 이 늙은 육신은 고향 땅 수도원에 좁은 3평짜리 방 한 칸에 갇혀 있지만 제 마음은 단 한순간도 푸른 섬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 척박하고 외롭던 섬에 뿌린 작은 사랑의 씨앗들이 민들레 씨앗처럼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널리 퍼져나가 이 차갑고 어두운 세상을 조금은 더 따뜻하고 살만한 곳으로 표현해 주었으리라고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정한 사랑과 배품이란 대단한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저 묵묵히 타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가느다란 손길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늙고 보잘것없는 한 할미의 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여러분의 지친 마음속에도 푸르고 따뜻한 위로의 바다가 넘실거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늘 서운하고 겸손한 날들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